아이고 무겁다. 2010년도에 정말 비싼 돈 주고 샀던 아이맥인데 그 당시만 해도 성능도 좋고 정말 쓸만했는데 와 이제는 이게 쓸데가 없네. 크기도 너무 크고 무겁고 그래서 27인치인데도 저 뒤에 있는 4K 모니터보다 크고 정말 크고 쓸모없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뭐 유튜브 보고 이런 거는 문제는 없는데 살짝 느리긴 해도 아직까지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내장 스피커도 괜찮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네. 중고로 팔면 정말 똥값이고 그냥 다시 창고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본체를 다 꺼내고 이 디스플레이에 컨트롤러 보드를 연결해서 안에 미니 PC를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그냥 저기 저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는 게 더 낫지. 해상도도 4K인데 중고로 헐값에 팔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네. 아 그래 레트로 게임용으로 어떨지. 그래 에뮬레이션 스테이션이 있었지. 야 이거 깔면 되겠네. 이거 에뮬레이션 스테이션 맥 OS. 아 여기선 깔지도 못하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오래된 이런 아이맥 일체형 PC들 시간이 지나면 정말 처치곤란이죠. 오래된 노트북은 고전 게임용으로 뭐 창고에 넣으면 되지만 이거는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게 레트로의 영역도 아니다 보니까 뭐 가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지금 봐도 디자인은 정말 좋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미니 PC 요즘에 성능 좋고 디자인 좋은 이런 미니 PC 여기다 딱 놓고 사용하면 좋겠지만 또 외장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제품은 지금 2010년 미드 모델입니다. 27인치. 그리고 프로세서는 뭐 i7 2.93GHz로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성능입니다. 램도 충분하고 게다가 뭐 SSD 500GB에 또 원래는 하드 드라이브였던 모델인데 SSD 추가하고 하드 드라이브도 2테라. 그냥 일반 사무용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능이지만 또 제가 하는 게 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지금 그야말로 웹서핑 정도 외에는 쓰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외장 그래픽카드도 있고 그래서 레트로 게임용으로 이 워낙에 디자인도 좋기 때문에 레트로 게임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에뮤덱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프론트엔드가 있었는데 뭐 요즘엔 그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 정말 핫한 프론트엔드인 ESD 요걸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봤는데 또 이제 OS 버전이 오래된 버전이라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이 시에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업그레이드 안 되는 모델에 강제로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또 있죠. 자, 오픈코어 레거시 패처. 네,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이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다 싶으신 분들은 구글링 해보면 또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형 맥OS 업데이트 뭐 이런 걸로 찾아보면 이렇게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잘 돼 있는 내용 따라서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픈코어 레거시 패처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설치를 했고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맥OS 인스톨러.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빅서부터 해서 뭐 몬테레이, 벤츄라, 소노마 다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갈수록 OS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용량도 늘어나죠. 적당한 거 하나 선택해서 빅서보다는 몬테레이가 조금 더 UI가 조금 더 제 취향이라서 요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운로드 다 받아주시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인스톨러를 만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인스톨 맥OS 이렇게 눌러주면 USB를 꽂아주고 자 다시 한번 찾기 누르면 이제 USB가 나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예스. 인스톨러 생성이 완료되면 이렇게 예스 눌러서 네, 이것을 디스크로 이제 인스톨 해줍니다. 네, 이제 USB로 부팅이 가능하게 USB 드라이브에 오픈코어를 인스톨 해줍니다. 네, 이제 재부팅 눌러주고 옵션 키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아이콘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OS 설치와 똑같습니다. 계속 네, 이렇게 부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픽 관련 패치를 하라고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자, 현재 오픈코어가 USB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재부팅 후에 다시 이제 SSD에 오픈코어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자,
자, SSD를 선택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구형 맥에 신형 OS 설치하는 과정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재부팅 하였고,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ESD 파일들을 복사하는 동안에 ESD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SD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맥OS 애플용, 맥OS 인텔이겠죠? 구형이니까. 네, 이제 ESD 어플리케이션으로 넣어주고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저도 맥에서는 ESD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구형 맥에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로 돌아갈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빅서를 설치할 걸 그랬나? 생각보다 좀 느린 느낌이 있어서 구형 맥 업데이트 하실 분들은 바로 윗단계 정도, 빅서부터 이게 ESD가 되니까 빅서 정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드로이드에서 세팅해놨던 ESD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으면 뭐 여러 OS 그리고 뭐 기기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롬 파일들 이렇게 다 모아놨고, 자, 이제 경로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터미널을 열고 이 ESD 여기에서 롬 이 폴더를 여기에 끌어주면 이렇게 경로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기 한 다음에 이제 ESD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마우스는 안 되기 때문에 키보드로 Change ROM Directory 여기 들어가서 지워주고 커맨드 V 눌러주면 이렇게 경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재부팅. 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맥과 어울리는 컨트롤러,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8비트 아케이드 스틱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정말 딱 어울리죠. 네, 정말 뭐 찰떡궁합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고 무선 방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무선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네, 엑스박스 모드 뭐 이상하게 작동이 안 되네요. 요건 스위치 모드인데 이게 이상하게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로 인식이 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게임 할 준비는 완료가 되었지만, 또 ESD 사실 이런 프론트 엔드들을 오랫동안 써보신 분들은 뭐 이제 여기서 끝이지만,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팅 A로 들어가서 이건 또 엑스박스로 되어 있는데 참 뭔가 희한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조이스틱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A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죠.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셀렉트, 스타트, A, B, X, Y, L, R. 뭐 레프트 트리거, 라이트 트리거는 ZL, ZR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제 A를 꾹 누르고 있으면 스킵이 됩니다. 자, 이제 테마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UI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 다운로더. 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테마 이렇게 눌러서 A 버튼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해주면 뭐 간단하게 테마가 다운로드 됩니다. 자, 뭐 원하는 거 몇 개 받아주시고,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다 받았고, 저의 경우는 알트플릭스 테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데스크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데스크탑이 빠진 루트 디렉토리에 ESD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인더에서 Shift 커맨드 C를 눌러주면 이제 루트 디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사용자 있죠. 자신의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렇게 ESD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이 폴더들 다 여기로 이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운로디드 메디아 여기에는 이제 각 에뮬레이터별로 커버, 게임 실행 시에 나오는 화면이죠. 커버, 그리고 비디오, 영상들 이렇게 모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하는 김에 롬 폴더도 여기로 옮겨주는 게 좋겠죠. 제가 처음에 요거를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리스트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게 또 쉽지가 않죠. 뭐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던 분들은 다 만들어져 있을 테지만 예전에 뭐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데서 하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전에는 이렇게 뭐 아케이드에 스냅 해가지고 이미지 비디오를 다 넣어줬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목, 이거는 파일 네임, 제목, 그리고 이미지 비디오 폴더를 이렇게 다 만들어줬는데, 이 ESD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없고, 제목은 적용이 되는데 이 다운로디드 메디아 이 폴더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다 넣어주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커버와 비디오를 다 넣어주고, 뭐 각각의 에뮬레이터들을 별로 이렇게 다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레트로아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레트로아크를 실행을 해주면, 자, 경고하지 않음 열기. 이 레트로아크가 안되면 ESD에서 게임만 구경하고 게임 플레이를 못하는 건데, 어떡하죠? 아무래도 이게 업데이트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여기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뭐 이것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오픈코어 루트 패치가 진행이 되고, 자, 어쩌다 보니 소노마까지 오게 되었네요. 과연 레트로아크 또 튕기는군요. 자,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봤는데 저와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예전 버전 깔아보면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이렇게 예전 버전들 모아놓은 곳에 들어와서 하나씩 해보다 보니까 1.13부터 실행이 됩니다. 자, 우선 레트로아크 삭제하고 1.13, 네, 이렇게 1.13이 설치되었고, 자,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뜹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소노마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고 그냥 빅서 설치한 다음에 레트로아크 1.13 버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뭐 최신 버전이 실행될 수도 있고요. 이 맥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어 설정이 과연 어디 있을지, 아마 언어 설정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여기 있네요. 네. 원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네,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코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이 온라인 업데이터에 들어가서 코어 다운로더, 온라인 업데이터가 안 되는 건지, 맥용 레트로아크는 쉽지가 않네요. 네, 이 온라인 업데이터에서 이 업데이트 에셋 요걸 한번 해줘야 됩니다. 요걸 한번 해주니까 이렇게 다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코어, 그래서 이제 레트로아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게 뭔지 알겠지만, 이렇게 아케이드 각 에뮬레이터별로 여러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마다 성능도 다르고 또 롬 파일에 따라서 실행되는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몇 개 설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이널번이라든가 맘에 2003 플러스, 자, 그리고 MXX 용량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의 코어들 다 다운로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돌핀 에뮬레이터도 있고, 돌핀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CPU i7 870 정말 오래된 CPU죠. 그리고 라데온 5670 메모리 512MB, 여기서 뭐 어느 정도까지 돌아갈지는 지금 뭐 예측이 안 되긴 하는데 하나씩 다 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에뮬레이터 조금 해보신 분들은 대충 이름이 눈에 익어서 SFC 같은 경우는 SNES 이런 거 뭐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 다 설치해도 됩니다. 나중에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피코 드라이브 뭐 이런 거 많이 사용되는 거죠. PS2의 경우에는 아마 따로 에뮬레이터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다운로드가 되었고, 코어 설정은 다 됐고 이제 조이스틱 설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키 빠져나가는 거는 이렇게 스타트 셀렉트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1, 프로 컨트롤러. 자, 이게 뭐죠? 이게 또 안 되네요.
ESD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찾아보니까 8비트 컨트롤러가 맥에서는 또 2.4기가 무선이 지원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게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요것만 넘기면 아마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로 하고 엑스박스 모드. 자,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8비트 아케이드 스틱으로 제대로 잡히네요. 자, 업. 이제 되네요. 레프트, 라이트, A. 네, 이제 설정을 쭉 해주고, 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이 비디오, 원래는 벌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거를 오픈GL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풀스크린 모드. 자, 뭐 이 정도 설정이면 다 완료가 되었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S2 에뮬레이터까지, 외부 에뮬레이터까지 한번 받아보고, 이게 또 맥이 없군요, 이게. 네, 홈페이지에 없어서 레딧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카이브가 있어서 이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G 파일이 아니고 압축이 안 풀리네요. 네, 압축 풀기도 안 되고, 뭐 PS2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기하고 이제 ESD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롬 폴더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네, 테마를 다시 받아야 되는군요. 네, 테마까지 또 받아주고,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고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질은 뭐 고전 게임이라 그렇다 쳐도 음질이 정말 좋아서 게임 할 맛 나는데, 이게 블루투스가 딜레이가 상당하네요. 네, 딜레이가 뭐 엄청납니다. 네, 딜레이 때문에 뭐 격투 게임이나 슈팅 게임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네, 맥하고 정말 디자인상으로는 어울리는데 블루투스 말고 무선 방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다 아마 닌텐도 64 이런 것도 잘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게임 큐브나 위 2010년도 아이맥에서 어느 정도 돌아갈지 슈퍼마리오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성능 보기 가장 쉬운 요 게임 한번. 튕기네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핀을 새로 깔아 주었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는 맥용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PS2는 이서 SS2를 설치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 PC SS2 이것도 메탈이 지원되는 맥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오래된 인텔 맥에서는 어렵습니다. 결국 뭐 오래된 맥에서는 PS2는 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돌핀 스탠드 언론으로 놓고 하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에러 메시지가 또 안 없어지네요. 네, 딜레이 때문에 또 이것도 딜레이가 더 심하네요. 이게 컨트롤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도 슈퍼마리오까지는 무난한 것 같은데, 점프 타이밍이 블루투스 방식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스틱으로 하니까 격투 게임도 한번. 네, 끊김이 좀 심하군요. 네, 뭐 이 정도면 할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이렇게 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 정도까지 되니까 PS2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스탠드얼론 프로그램 설치도 쉽지 않고, 네, 뭐 드림캐스트 정도야 잘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드림캐스트도 마찬가지로 레드림 같은 거 깔아서 하면은 완벽하게 즐길 수 있고, 다른 것들 뭐 크게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PS2가 문제죠. PS2까지만 돼도 정말 할 게 많을 텐데, 이 맥에서 에뮬레이터 실행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영상도 많지 않고 자료도 많지 않아서 하다가 에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딱 요 정도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의 또 사양에 따라서, 그리고 뭐 OS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보실 분들은 자신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깔아보고 세팅도 변경해보고 하면서 하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맥의 경우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2010년 뭐 이 정도 제품, 지금 이 제품 정도 되는 제품은 1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용으로 하나 가지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거기서 유튜브 보는 거 정도 외에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레트로 게임용으로 세팅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랜덤으로 이렇게 게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게임할 수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이렇게 DP용으로 해놔도 정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맥에서 에뮬레이션 스테이션 ESDE 세팅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 뭐 세팅 한번 해 놓으시면 그래도 쓸모없었던 이 아이맥을 그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SDE 설정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지난번에 제 안드로이드 ESDE 영상이라든가 다른 영상 혹은 블로그 글들 찾아보시면 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하다 보면 또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